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된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 미니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을 둘러싼 비판의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3분기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약간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서 투자자들의 기분을 좀 다운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 시장에서 전해질 수 있는 재료들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HLB가 주가 상승을 계속하게 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수천억에 달하는 손실을 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세력들의 이런 엄청난 손실 확대, 자,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들이 나올 것인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치적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이러한 정치 테마주들 어떤 식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테마별로 종목들 분석을 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5일입니다. 네, 화요일이고요. 변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었는데 생각지 못했었던 그런 변수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의 변화가 조금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은 방향으로 많이 끌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일부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움직임들이 변동성을 좀 심하게 가져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에 대한 변화가 너무 빠르게 느껴진다. 너무 이제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된다라면 조금 멀리 보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따라가기 어렵다라면 멀리 보고 목표 지점을 멀게 살펴보고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조금 더 쉬운 대응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야기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지난주에 나왔었던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상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를 혼조 양상으로 보냈었던 재료들 살펴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 이 부분이 약간 비판에 휩싸였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또 기업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 실적이 부진했다 이런 이야기, 또 유럽의 브렉시트 이런 얘기들 전체적으로 뭐 다 좀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스몰 딜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뭐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결론이 난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결론이 난 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한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농산물을 사들이는 것, 이것은 뭐 협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금융서비스 문제 협정에 포함되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거죠. 지적재산권을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그 중국이 7위안대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부분과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서로의 어떤 입장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뭐 스몰딜의 어떤 성과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죠. 근데 뭐 어쨌건 간에 이것도 포함시킨다 치면 환율하고 지금 400억에서 500억 달러 달하는 미국 농산물 구매 요거 외에는 거의 확정된 게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잡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적재산권 금융서비스, 이것은 미국이 가장 심하게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중점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1차적인 합의를 끝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겠죠. 왜? 우리가 농산물을 사주니까 미국 너희들도 우리한테 뭔가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15일,
즉 오늘부터 예정되었었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이 부분을 일단 보류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매겼던 관세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했었던 내용들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낮춰주거나 아니면 12월 달에 있는 것들 이것도 없던 일을 해줘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12월까지 협정 끝내면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일단 계속 중국을 압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무역 협상을 추가적으로 더 끝내고 싶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고요. 중국은 그런 압박을 받기가 굉장히 싫은 거죠. 이만큼 해주는데 너희들은 왜 아무것도 안 주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일단 뭔가 이제 그 잡음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는 1차 합의가 지금 완벽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죠. 서류에 도장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어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이 1차 합의의 합의를 위한 말이 좀 이상하네요. 1차 합의를 완결짓기 위한 협의를 이번 달 안에 또 한 번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할지 베이징에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다시 협상을 또 할 것이다. 사실 결정된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에서는 이번 무역 협상이 스몰 딜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서 잘 해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까면 깔수록 지금 뭐 없잖아. 그래서 뭐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느낌이 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삐끗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시장에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다. 여기에 너무 좀 긍정적이다라는 어떤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1단계 도장을 한번 찍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2단계로 넘어가면서 또 이런 그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불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쨌든 가기야 가겠습니다만 이런 변수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단기적 변수들은 계속 생길 것이고 결과치를 본다면 이것은 해결이라는 하나의 긍정적인 그 포인트로 갈 것이다. 그러면 단기적 변동성을 잘 이용하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에 그냥 바로 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기적 변수를 생각해서 항상 들어가야 될 타이밍과 나가야 될 타이밍을 잘 연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또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갈 수도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일단 좋지 않다라는 것은 당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라서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느낌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이 지금 9월달 무역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부진했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무역에 대한 부분들의 부진 상황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투자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3.2% 감소를 했고요. 수입은 8.5%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 모두 다 나쁘게 나왔죠. 뭐 이것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중 무역 협상의 어떤 결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같이 해소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협상이 애매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또 지속될 수 있거든요. 10월 달에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미중 간의 이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이런 무역 관계가 무역 실적이 나빠지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납품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간접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뉴욕 증시를 가라앉혀 놓은 상태고요. 유럽 쪽에서는 이제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원만히 해결된다 안 된다 지금 그걸 두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장이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혼조양상의 재료들이 아직까지는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완벽한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러한 혼란 국면이 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상황적으로 본다라면 10월 말에 브렉시트가 다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 말까지 1차 협의에 도장을 찍기 위한 협상이 한 번 더 일어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이런 변화적인 어떤 변수들이 이번 달 말까지 더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국내 증시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LB 이야기 먼저 봐야 되겠네요. HLB에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손실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9월 말에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9월 말에 보면은 이제 604만 주 정도의 공매도 잔고가 있었는데 지난 8일 496만 주로 급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감소 효과가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는 공매도 잔고가 500만 주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잘 보면은요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지금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었죠. 급락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상승 반전으로 치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00만 주 이상의 그런 공매도 잔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숏 커버링이 좀 들어왔을 거예요. 숏 커버링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숏 커버링이 아니라 숏 스퀴즈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 숏 스퀴즈는 대량 숏 커버에 따른 가격 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주가가 떨어져야지만이 더 싸게 사가지고 주식을 갚았을 때 수익을 보는 건데 이거는 주식이 더 올라가 버린 거죠. 올라가 버렸으니까 내가 팔아먹은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되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지금 뭐 보름 만에 주가가 2.5배 정도 뛰었다라고 하니까 손실로 친다라면은 이게 무지막지하겠죠. 손실률을 친다라면은 거의 뭐 반토막도 더 난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되었다라면 현재 이제 그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실을 봤을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손실에 대한 금액 규모 자체가 수천억에 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불어나고 있는 이런 그 공매도의 어떤 손실 부분을 얘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손절 매도를 하는 내용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손절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략적으로 손절 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손절 매도가 이제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어떤 상승 재료, 그 다음에 공매도의 환매 이런 것이 같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급등시켰단 말이죠. 자, 거기 그런 어떤 현상이 지금 현재 HLB를 주가의 어떤 상승, HLB 주가를 급등시킨 하나의 효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 형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투자 금액의 굉장한 손실, 투자 금액 대비 엄청난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공매도 세력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포지션을 완전히 청산한다. 네. 두 번째는 물타기에 나서는 거죠. 네.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것이냐, 물타기를 할 것이냐인데, 지금 재료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HLB 같은 경우는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된다 했다가 된다라고 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HLB 쪽에서 나쁜 얘기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네. 일단은 큰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다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어떤 기운을 타고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공매도 입장에서는 더 이 부분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도 500만 주 이상 남아있는 이러한 공매도 움직임들이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 물타기를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숏 커버링이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즉 손실을 줄이거나 회피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공매도의 어떤 움직임들이 숏 커버링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이제 매도에 대한 물량이 완전히 잡아먹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수익 많이 났으니까 팔아야 되겠다라고 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런 쇼커버링 물량들이 잡아먹기 때문에 공매도 환매가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이 당분간 더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보다도 이렇게 그냥 수급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단기에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품절주 느낌이 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공매도 입장에서는 물타기를 계속 한다기보다는 지금 재료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어떤 쇼커버링 또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손절 매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쇼커버링이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에 대한 부분들은요. 신규로 따라 들어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추가 상승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공매도 물량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신다라면 또 악재라는 재료들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추가 상승은 이런 쇼커버링 환매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갔다라면 그런 것들은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또 너무 집중해가지고 대응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런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주가가 왜 이렇게 단기간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단기간 올라갈 수 있느냐? 네, 지금 공매도 세력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 물량을 싹 말려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갔기 때문이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에 대한 내용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네, 거의 뉴스 속보나 가까운 내용이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들이죠. 이런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급등락을 하게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화천기계 같은 경우가 이제 하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조국 장관 이외에 다른 정치 관련주들은 급등을 또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들 25%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황교안, 유시민, 이낙연 관련주들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의 테마주들은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요. 그 화천기계 감사로 있는 분이 조국 장관하고 미국 동문이라는 로스쿨 동문이다라는 이유가 좀 있었죠. 그래서 테마주로 꼽혀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보산업 같은 경우도 이 대표이사하고 조국 장관이 고등학교 동문이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테마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그냥 누구하고 밥 한 번 같이 먹었다. 예전에 그런 테마 있었죠.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한참 대선을 하고 있을 때 힐러리 테마주로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기업 중에 하나 대표이사가 힐러리와 밥 먹을 때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급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황당하죠. 뭐 동문이었다. 물론 동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친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뭔가 그런 게 있을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고등학교 동문이었다. 로스쿨 동문이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정상적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국 장관의 사퇴는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의 테마주로 꼽혀온 기업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서현전자 같은 기업이 주가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당 쪽에서는, 예, 자한당 쪽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황교안 관련주 이런 쪽에서 또 상승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권에서도 이제 무언가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게 차기 대선 후보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뭔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왜냐면 그 차기 대선 후보에서도 이제 조국 장관이 그 제법 상위권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밀려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그 유시민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부각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관련 기업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당분간은 이제 내년도에 총선이 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대선을 논하기는 좀 애매하겠습니다만은 총선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들은 이제 조금씩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좀 돌발적인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움직임이 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나 쳐다보지 않을 때 그냥 조용히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사놓고 이런 이슈가 나와서 급등하게 되면 팔아먹는 게 정석적인 투자인데, 뉴스를 보고서 그냥 막 들어가 버린다?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 이슈로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 큰, 그런 비중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중 스몰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와 기업들 실적 부진, 그리고 중국의 무역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다는 이야기, 브렉시트의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를 많이 가라앉혔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HLB의 공매도 세력이 수천억에 달하는 손실이 지금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HLB의 주가 흐름이 달라지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손절 매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쇼커버링, 즉 공매도의 환매가 당분간은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분석이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게 되면서 테마주별로 엇갈린 희비가 만들어졌다. 일단 조국 장관 관련된 기업은 많이 하락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관련 반대되는 어떤 테마주들 입장에서는 많이 상승을 했겠죠.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정치 테마주들은 돌발적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싣지 말자, 그런 말씀들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리스크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책 한 곡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의 주가와 수익의 관계는 수익이 변화해서 주가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수익의 변화를 주가가 미리 반영해 간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 주가가 미리 그것을 반영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뉴스가 딱 터지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생각보다 잘 못하는, 네, 생각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